자, 여러분 변비를 앓게 되는데 자, 이틀 만에 화장실에 한번 가는 거 변비예요, 변비 아니에요? 그거 변비입니다. 이틀 만에 가도 변비입니다. 여러분 이틀이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면 몇 개예요? 6개가 장에 차이져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썩어요. 가스가 차고 막 몸이 시커매져 갑니다. 피가. 여러분 변비를 앓으면 피가 탁해져요. 왜냐하면은 우리 정화조에 그죠? 정화조에 여러분 청소를 안 하면 뭐가 올라와요? 가스가 올라오죠. 정화조에서 막 독한 가스가 암모니아 가스가 내려오지. 우리 장에도 그죠? 육류,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대장에 차이면요 가스가 더 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계란 하나 먹고요 방귀끼봐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 단백질 이런 것이 탈 때는요 독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육식을 하면서도 변비를 앓으면 더 치명적이고요. 채소 곡식을 먹으면 변비가 안 걸리지만 그래도 그거 먹는 사람은 조금 낫습니다. 변비가 걸려도. 예. 그래서 체질에 따라 좀 틀려. 어떤 사람은 똑같이 먹어도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가는데 똑같이 먹어도 하루에 한 번씩 못 가는 사람은 더 먹어야 됩니다. 양을. 이 체질에 따라 틀리거든요. 신경이 대장이 예민한 사람은 채소 조금만 먹어도 그냥 뭐 설사 비슷하게 채소를 하는데 변을 딱딱하게 누는 게 좋아요? 부드럽게 누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조상 대대로 느껴오기를 막 어떻게 누든지 막 굵고 막 뚝뚝하고 막 시원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부드럽게 누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색깔이 막 노랄 필요도 없습니다. 또 황금색 똥을 넣어야 또 뭐 좋다고 자꾸 된장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그럴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으면 변 색깔이 거의 녹색 비슷하게 나오는 그게 정상입니다. 옛날에는 자꾸 노란 똥 누라고 안 그러면 뭐 그 황토물을 먹지 노랗게 누는 그런 거 관계 없고 그냥 부드럽게 누는 게 가장 좋은데 자 여러분 습관적으로 2일이나 3일 이렇게 누는 건 되게 안 좋고요. 3, 4일에 한 번 누는 정도는 그건 치명적으로 질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고치셔야 된다.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한 집에 살아도 몰라요. 남편이 3일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는데요. 아내가 전혀 몰라요. 집에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만 생각해. 보통 사람들은요. 그 집에 가서 애들 다 불러놓고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하루에 한 번 화장실에 가는 사람, 이틀에 한 번씩 가는 사람 물어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왜냐하면 애가요. 채소, 과일, 곡식 안 먹고요. 그냥 통닭, 피자, 계란, 우유, 빵, 커피, 음료수. 여러분 지금 집에 가면 여러분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먹는 음식이 육류, 생선, 계란, 우유, 과자, 빵, 커피, 음료수. 예, 요런 것만 먹으면요. 그 애들은 보나마나 양을 워낙 많이 먹으면 변비가 안 걸리지만 요것만 까작까작 먹으면요. 보통 사람은 3일, 4일, 어떤 애는 일주일에 한 번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면은 40대도 채 못 넘어서요. 이 뇌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다른 데는 아무 때도 아픈 데가 없는데 애가 힘을 하나도 못 쓰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장이 깨끗해야 머리가 깨끗합니다. 장이 청결해야 뇌가 청결해요. 이게 자연건강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먹은 건 내일 되면요. 전부 다 빠져야 돼요. 물이든지 음식물이든지 내일 되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먹었는데 이틀, 3일, 4일, 5일 갔다 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뇌 이 졸증 이런 것도 변비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그 변비를 앓는 사람은요 장 기준으로 가면은 걸음을 잘 못 걷습니다. 자꾸 길을 가다가요 어지러워서 넘어져요. 그리고 발에 고장이 나요. 발도 고장이 나서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나이가 한 60 넘어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이 이 변비 하나만 알아도 그런 현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비를 앓는 사람은 특히 또 물을 잘 안 먹어요. 변비 앓는 사람이 특히.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우리 몸에도 노화가 오는데 피부에 그죠? 직결적으로 노화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 안 먹는 사람, 변비 있는 사람, 그리고 피부에 힘이 없는 사람 이런 게 같이 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 먹고 채소, 과일, 곡식 먹고 그리고 변을 하루에 한 번씩 누는 것이 그죠?
어떤 약보다도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의식을 하면 우리 식생활이 바뀌고, 뭐 그렇게 해도 우선 내가 편하기는 그냥 지금 살아온 대로 제일 편해.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변비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그죠? 밥을, 보통은요, 백미에, 현미 그냥 한 주먹, 한 홉, 여갖고 보통 그리 밥 하죠. 그래갖고 누가 물으면, 우리 집은 햇미 먹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는 거의 10년 이상을, 그죠? 찰햇미, 일반 햇미, 50%, 50%를 하루 정도 불려가지고 100% 햇미밥이 햇미밥이지. 그냥 기념으로 그냥 백미 80%에 햇미 한 10%, 20% 이어가지고, 그래, 그걸 섞어가지고 그걸 햇미밥이라 한다고.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야, 그게. 여러분, 비싼 콩을 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콩이요, 병을 엄청 많이 해요. 예, 제가 그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콩 심어 놓은 후에 그 하얀 거 뿌리 놓은 거 뭐죠? 콩 탁 심어 놓고, 콩 심어 놓은 위에다가 하얀 가루를 뿌려 놓죠. 그거 무슨 가루예요? 시골에서 계셨어요? DDT라고 살충제입니다. 살충제. 왜? 콩이 딱 올라오면요, 그 꽁이 와서, 새가 와서 다 내먹어버려. 그래서 그 콩 심어놓고 싹이 딱 위에다가 하얗게 가루 뿌리는데 그게 DDT라는데 살충제 속에서 고도의 농약입니다. 벌레 못 먹게요. 그리고 그거 딱 올라와서 또 잎이 딱 커가면요, 잎이 어느 정도 되면 또 와서 벌레가 막 먹으니까 또 치고 막 계속 약을 쳐야 콩 따로 가지. 그래 안 하면요, 콩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콩이 벌레를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콩 그거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싸요 또. 쌀값 가면 훨씬 비싸니까. 또 거기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콩을 많이 먹지 말라. 햇미만 해도 충분하고, 햇미를 100% 그죠? 집에 가시면 이제 이걸 하루아침에 안 돼요. 지금 만약에 백미 80%, 햇미 10% 이리 먹었으면 이제 햇미를 자꾸 올려 20%. 30%, 40%. 그리고 어느 날 한 2달 갔는데 남편이 100% 햇미 먹는데 밥이 왜 이러노? 원래 밥이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바꿔가야 됩니다. 지혜롭게. 처음부터 100%짜리 햇미 갖다 식사하면요, 집어 던집니다. 못 먹거든. 그죠? 예, 숙달이 안 돼서. 예, 그래서 자꾸 지혜롭게 100% 햇미식을 해야 되고요. 생채소를 절이게나, 그죠? 겉절이게나 배추, 김치나 이런 걸, 그죠? 최대한 열이 가지 않는 상태에서 채소나 과일, 곡식을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다. 아니면 믹서기에 확 가지. 녹젓기 그거는 갖다 버려야 됩니다. 녹젓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녹젓기는 필요 없고 그냥 바로 갈아서, 그죠? 그 속에 들어있는 식물 그거를 다 먹어야, 그죠? 좋은 거지. 녹즙은 다 짜버리고, 그죠? 국물만 먹는데 별로 좋지 않고 그냥 갈아서 먹을 수 있는 그게 더 우리 몸에는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먹고, 그죠? 염분을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소금은 먹지 말고 집에서라도 3번을 소금, 만약에 왕소금 사오면, 그죠? 그 시골 같으면 좋은데 큰 우리 가마솥 있잖아요? 거기다 넣고, 그죠? 주걱을 갖고 막 계속 쪄. 그래갖고 바삭 태우면요, 여러분 거기서요 엄청난 독가스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소금 구울 때 옆에 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3번 구울 때까지요 독한 냄새가 나요. 그 주변이 어떤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식물이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냥 소금 먹으면 핵비소가 들어있어, 독약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온 지구 이 육상에서, 그죠? 비가 와갖고 씻겨가지고 안 좋은 것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전부 다 바다로 다 들어가잖아요. 농약이고 뭐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 바닷물의 짠물이요, 그걸 전부 다 정화시켜 버립니다. 짠물이. 근데 그거를 서해안에서 끌어들여가지고 했는데 그 속에는요 온갖 독소가 들어있어요. 핵비소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비산. 여러분 광산 같은데, 비산이 나는 광산 지역에는 물은 못 먹습니다. 그죠? 함안 같은데 지금도 나오는데, 옛날에 금강이 있던 지역에, 그죠? 광산이 있던 지역에. 그래서 저런 광산의 물이 바닷속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지금도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 바닷물 속에는 엄청난 그 핵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걸 그냥 바로 백소금으로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백소금을 그냥 그 어떤 금속 도구에 놔버리면 빵꾸 나버립니다. 시간 지나면. 그죠? 구멍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백소금을 그냥 먹었다 하면 여러분 창자가 녹는 게 맞아요. 일부는 의사가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적어도 3번 이상 고열로 때우고 나중에는요 1000도 이상 올려가지고 용융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요 이게 독소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염이라는 그 제대로 만들기만 하면 구운 소금이나 죽염은요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이로운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소금도 죽염도 같은 거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니까 그 이제 그 단계를 못 넘어오는 거죠. 그 넘어가면은 아주 좋은 거다. 뭐라고요? 현미. 그 다음에 생채소인데, 그죠? 최대한 이런 시중에 파는 거 말고 여러분 어디다 적어놔요. 유기농 업체 제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마음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마음 공동체. 그리고 한살림. 한살림에 사과는 사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유기농 업체라고 다 좋은 거 압니다. 초록마을도 있어요. 제가 지금 순서가 제일 좋은 것부터 말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한마음 공동체. 두 번째 한살림. 세 번째 초록마을. 그 어느 게 제일 좋다고요? 한마음이 그나마 제일 좀 낫습니다. 조금 더 비싸요. 그럼 아예 안 비싸고요. 여러분 약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값에 비하면. 그 우리 식구는요. 우리 식구만 6명인데 제가 자녀를 4명이나 낳았으니까. 여러분 먹는 거 아끼면요. 병에 걸립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풀무원은 그 해도 자기들이 취급하는 몇 가지만 하고 전부는 다 아니에요. 아니 그럼 이 여기서 그래. 이게 우리 집에 먹는 거는 거기서 다 쓰고 제가 여름은요. 여름부터 그러고 일반 예를 들어 상추 뭐 배추 뭐 이런 채소 종류는 제가 직접 심어서 제가 먹고 우리 교회도 주일 되면 작년 여름 그죠 봄부터 여름까지 우리 교회는 뭐 그 고추라든지 상추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제가 다 공급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권사님이 하만에서 좀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일체 밖에 있는 걸 먹질 않아요. 되도록이면. 제가 이렇게 보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땀을 흘리고 가서 그죠. 채소, 과일, 곡식. 과일은 못 하는데 채소는 심어서 일체 농약이나 거름이나 이런 거 그죠. 가축 똥이나 이런 거 일체 안 넣고 그냥 산에 있는 부엽토를 가지고 와서 그죠. 제가 썩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먹는데 그런 의식이 좀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3개의 업체를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 채소, 과일, 곡식을 쓰는 게 그나마 안전합니다. 근데 왜 제가 그 한살림의 사과를 못 먹게 하느냐? 제하고 한번 제가 다퉜습니다. 목사가 감정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그 사과 좀 얘기가 조금 긴데 괜찮습니까? 자, 사과 속에 그죠. 사과를 탁 집에 가지고 오면 사과 꼭다리 위에 그죠. 허옇게 뭐가 이게 붙어 있는 거 봤죠? 예. 그게 칼슘이라는 석회보로도액입니다. 석회보로도액. 저기들은 칼슘이라 그래. 아니고 석회입니다. 석회. 생석회. 혹시 들어보셨어요? 생석회. 여러분 어디 적어놔봐요. 생석회. 생석회는 시멘트 원료입니다. 시멘트 원료. 저 강원도에서 나오는 시멘트 원료가 생석회입니다. 생석회는 땅을 그죠. 오랫동안 거름을 했던 땅을 생석회를 넣으면요. 땅이 부글부글 끓어버립니다. 부글부글 끓어요. 땅이. 그렇게 해서 산성화를 막는 용도로 석회를 갖다가 넣었어요. 옛날에 땅에 거름을 하기 위해서. 땅을 개량하기 위해서 석회를 국가에서 일부러 지원해 주기도 했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시멘트가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굳어버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신장으로 갑니다. 신장.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걸러내는 데가 어디냐 하면 신장이죠. 신장. 이게 신장에는 거름망이 있습니다. 거름망. 그죠? 신장에 거름망이 있거든요. 우리 정수기에 필터 있죠. 그게 신장은 사구체라는 게 있습니다. 신장 속에. 필터가 사구체 이름이 신장에 있는 게 그 사구체에 끼어버립니다. 뭐가요? 석회가. 그러면 뭐가 걸려요, 이제? 신장염, 신장암이 걸려요. 그래서 혈액을 걸러내지를 못해서 붓기 시작합니다. 요게 지금 투석을 하는 환자들이 신장병 환자들이 그거니까 여러분, 저 가족 중에서도 신장이 어릴 때 그 고열이 나서 신장이 고장나서 저 형제분 한 분이 지금 신장을 그 이식을 해서 지금 있는데 한 10년 넘어서 지금 이제 또 다 돼 가더라고요. 10년 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 이 신장은 그때만 해도요, 지금 10년 전에만 해도 신장 투석을 하거나 이식을 하거나 신장을 이렇게 그
그 연장해 갈 수 있는 방법이 10년 전, 지금 딱 10년 됐는데 10년 전만 해도 병원이요. 대구에 동산병원 한 개밖에 없었어요. 예, 기독교 병원, 동산병원 한 개만 서부 경남 경북 쪽에 그 신장 투석을 할 수 있는 병원이 한 개밖에 없어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왔다 가서 수석을 했어요. 근데 10년 지난 지금은요. 여기 마산 안에 여기 신장 투석하는 병원 몇 개쯤 될까요? 내가 안 세봐도 20개는 되지. 다 하면.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게? 신장 투석 환자가 엄청나게 증발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식생활이 너무너무 잘못돼가지고 어린 애들이 신장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신장 투석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의식을 못해요, 지금. 왜냐하면 병원들은요, 좋아서 죽는 거야. 돈벌이가 되니까. 여러분, 이 마산 창원에 이렇게 병원이 많아요? 많을 필요가 없어. 한 개 아니면 두 개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저 중동 국가에 돼지고기 안 먹고, 그죠? 저기는 물이 우리보다 더 안 좋거든? 그런데 병이 없다니까, 지금요? 우리처럼 이렇게 함부로 먹는 나라 아닌 이상은. 근데 우리는 지금 병원이 엄청나게 많고 10년 전하고 지금 10년 후하고요. 투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도 한데 여러분 제가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봐봐요. 육류, 생선, 계란, 우유, 빵, 커피, 음료수, 각종 인스턴트 식품 이 속에요. 우리 애들의 신장을 다 망가뜨리는 물질이고요. 여러분 이게 마트에 있는 큰 대형 마트에 있는 식품 코너에 가서 그죠. 거기 단 한 개라도 가공된 건요. 먹을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사오죠. 이거 의식을 좀 바꿔버려야 돼. 거기요. 사올 거 아무것도 없고 채소전에 가서 그죠. 채소전에 가서 채소 몇 개는 사오고 가공된 거는요. 일치 안 사요. 가공된 거는 여러분 다 어떤 거요? 방부제, 색소, 그 첨가물, 맛을 내는 거, 향, 별것 다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리고 발암 물질이요. 보관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발암 물질이 농약입니다. 여러분 식품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쓰는 게 전부 다 농약이에요. 농약. 그래야 이게 오래 가니까. 그런 의식이 없으면요. 우리와 우리 자손은요. 앞으로 건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의식 전환이 지금은 따라와야 됩니다. 어디에? 맞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최대한 우리가 의식이 바뀌어야만이 건강해진다. 여러분 지금 한 50대 넘은 사람은요. 한 20세까지는요. 먹고 싶어도 없었어요. 아예. 제가 딱 50 하나인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먹고 싶어도 없었어요. 아예 돈이 없고 저체는 예. 그 엿장사가 와서 엿 하나 파는 거 그거 외에는요. 먹을 게 어디 있어 시골에. 그죠? 고구마 그런 거라든지 뭐 고구마도 어디 있는 집에 있지 밭도 없는 사람은 고구마도 없어요. 예. 그런 거 먹어갖고는 이렇게 질병이 안 걸려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지금요. 피자, 햄버거, 통닭, 과자, 음료수 이런 거 먹어갖고는요. 나중에는요. 의료비 지출로 가면 다 망해버려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냥 지나가는 뉴스에 그냥 하나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아내가 무슨 암이 걸려가지고 그죠? 이제 처음에 유방암이 걸렸다더나? 유방암 걸렸어. 또 병원에 요리요리 전전하다가 또 그게 뭐 어디 다른 데로 또 전이가 됐어요. 여러분 암은 하나 걸리면 뭐 폐로, 간으로, 혈액으로 뭐 이렇게 몇 군데 암으로 전이가 됩니다. 예, 전이가 돼갖고 그 병원 따라 몇 번 가니까 재산 가지고 있던 게 싹 다 날라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그 어디 달새방 살고 있더라고. 그래 자기도 꿈에도 소원이 아내하고 제주도 한번 가는 게 꿈이라대. 그래갖고 어디 글을 올리는데 사람들이 그 좀 이렇게 해줬는가 봐요. 그래갖고 아내하고 가고 싶다는 게 자기 아내 죽었어 이미. 근데 사진을 이렇게 액자해가 들고 그죠. 가슴에 품고 그래 제주도 여행 갔다 오는 그런 아주 내가 참 그 눈물겨운 그런 걸 잠깐 봤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암이 걸렸다고 여러분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암이 걸리는 데는요 10년 20년 걸려서 지금 온 겁니다. 결과가 암이 어느 날 뚝딱 걸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암이 걸리면 침착해야 돼. 이거를 최고 마지막에 수술을 하고요 천천히 생각해 이 암이 도대체 왜 왔는가 내 삶을 다 돌아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거나 하망을 해야 되지 이거를 급해가지고 막 한 달 기다리면 죽는 줄 압니다. 20년이나 기다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따라가면요. 전부 다 날리고 사람이 잃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대로 그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으면 차라리 안에도 잃지 않고요. 암 걸려도 여러분 그렇게 안 가면 고통도 없어요. 암은 마지막에 한 달 정도나 2달 정도 약간 고통이 있고요. 방사선이나 항암이나 수술을 하면요. 엄청난 그 독에 의해서 독과 싸우다가 그죠? 환자는 죽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몰핀 주사를 맞아야 돼. 무통 주사를 계속 맞아가지고 1달, 2달 그렇게 견뎌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난 고통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나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암이 얼마든지 지금 걸렸어요. 10년, 20년 있는데 그냥 잠복돼 있어서 안 나타나서 그렇지요. 나타났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한 달 내에 손 안 대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쫓아가다가는요 다 날려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어디서부터요? 우리 생활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비부터 해소를 하면 가장 좋겠죠, 그죠? 변비가 다른 질병이 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 변비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고혈압도 올 수도 있고, 그죠? 또 뭐 고지혈증도 옵니다. 피가 당연히 탁하니까. 이런 것이 갑상선 질환도 끌고 오고요. 다른 질병을 다 끌고 오기 때문에 만병의 근원이 변비다 하는 겁니다. 그래 변비를 빨리 해소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기본적인 건 또 여기서 제가 잠깐 하고 다 못하니까, 그죠? 혹시 제가 세 분은 체크를 내가 해드릴게요. 아까번에 다 했어요? 제가 2장짜리 앞뒤로 내준 거 다 했습니까? 해놨습니까? 그럼 혹시 오늘 질문을 내가 꼭 하고 가야 되겠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병원 자랑하라 했으니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혹시 뭐 다른 거 아니고 또 들어봤는데 목사님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막 360도 다른데요. 그 이해가 도저히 안 되면 그냥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그냥 뭐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방법 우리는 해야 되겠다. 그래도 괜찮지만은 그래도 얘기를 하고 가면요 계속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서도 영 달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죠? 제가 그냥 뭐 광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요. 저 다음이라는 사이트 안에 2,000명이 넘었었거든요, 회원이. 그럼 가족들까지 하면 거의 10,0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아는 분들이.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여기까지 오느냐 하면은 서울 사람이 제일 많이 와요. 지방 사람들은 이거 인식 자체가 없어요. 지방 사람들은 인식하기를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알아서 해주는데 의사가 알아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있고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서울 사람들이 더 많이 이런 데 관심도 있고 일찍 깨어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지식 수준이 좀 더 높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질문이 있으면 집사님. 저 개운에 있는 바지를 나는 항상 두껍게 입는데 안에서 이게 안 좋겠네요. 이제 아무래도 50세 이상 넘으면 우리 피가 탁해지면서 추위를 좀 더 타서 이 옷을 많이 입는데요. 그 이제 차근차근 제가 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해가면 그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요. 몸이 서서히 데워집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피가 깨끗해지면서 피가 한번 깨끗해지는 데서 100일 걸립니다. 우리 피가 한번 생성돼서 3일 하는데 100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많이는 1년 정도 지나면 피가 서서히 데워지면서 옷이 점점 자기도 모르게 얇아져요. 그리고 추위를 겁내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몸이 좀 안 좋고 사업 많이 할 때는 제가 옛날에 사업을 했거든요. 이 봄만 되면 지금쯤 되면요. 감기를 꼭 한번 알아가지고 혹독하게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자연건강법을 한 이후부터는 그게 서서히 잦아들더니 지금 올해는 거의 그런 기분을 거의 느끼지 않고 제가 새벽 4시만 되면 나오거든요. 이 올 겨울 내 목사는요 새벽 기도를 4시, 4시 반에 항상 나오거든요. 여러분 몰랐죠? 그러니까 그걸 1년 365일 돌아가면서 해도 그죠? 병에 안 걸리고 감기 안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당장은 안 되고요. 몸이 좋아지면서 이제 자꾸 얇게 입어졌다가 워낙 추울 때는 한 개 정도 입어도 괜찮고, 이제 자꾸 몸이, 지금은 우리 연세가 자꾸 들어가는데도 이걸 실천하면 몸은 자꾸 데워져요. 왜? 피가 깨끗해지니까. 여러분,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거는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피가 생명이고, 피가 우리 몸속 기관을 전부 다 씻어내기도 하고 영양도 공급하거든요. 여러분 봐봐요.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으면 어디로 가요?
우리 위를 거쳐서 장으로 가면 장벽에서 이걸 전부 다 땡겨갖고 흡수를 해가지고요. 우리 몸의 피에다가 전부 다 장벽에서 피로 다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피를 받아서 우리 몸의 세포 사이에 피가 영양도 공급하고, 거기 안 좋은 노폐물도 끌어내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거든요, 이 피가. 그러니까 피가 깨끗하지 않고는 장기가 어떻게 깨끗해요? 그 장기가 안 깨끗하면요, 병이 걸리니까 피가 계속 돌면서 청소도 하고 영양도 공급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산소를 좋은 걸 많이 마시라 했죠? 그 피에 또 산소가 들어가야, 깨끗한 피가 되어서 동맥 피가 산소가 또 우리가 호흡할 때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계속 돌면서 얼굴 피부가 어느 날부터, 이제 저처럼 이렇게 복숭아 색깔로 자꾸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자랑을 많이 하나? 자, 어쨌든 이렇게 돌아오면서, 건강하다는 적신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게 지금은요, 백혈병 환자가 점점 늘어나요. 근데 제가 왜 백혈병이 많이 걸리고 혈액암이 걸리고 있느냐,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지금 혈액암이나 백혈병이 걸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백혈병이나 혈액암이 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피가 안 좋은데 왜 피가 안 좋으냐 하니까 봐봐요. 먹는 걸요. 첫째는 육류, 생선, 계란, 우유, 빵, 커피, 음료수, 가공식품, 과자, 통닭 이런 거 먹으니까 피를 만들 수 있는 재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다가요. 피는 또 우리가 차고 듣고 해야 되는데 아파트 안에서 나와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일체. 이게 차왔다 더웠다 해야 우리 피부가 호흡을 하고 피를 만들 건데 안 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채소, 과일, 곡식 안 먹으니까 피가 어디서 만드냐? 거기서 안 만들어지. 거기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백혈병이나 혈액암 환자가 막 줄줄이 늘어나는데 의사들은 좋아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요.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길에 딱 걸어가는 어떤 사람을 제가 요 의시장 사거리에서 항상 그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매일요. 그거 나가서 딱 보면요. 99명이 지나가면 100명이 지나가면 99명이 다 환자예요. 99명이 다 환자예요. 제가 볼 때는. 건강한 사람이 혹시 한 명 만났는데 그건 애. 어른은요. 건강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건강법을 알면요. 죽을 때까지 아무 질병도 안 걸리는 게 그게 정상이고 병에 걸리는 게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지금 어깨가 아픈 게 그지? 나이가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자연건강법을 해놓으면 하나하나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이게 시간이 왜냐하면 30년, 40년을 자기가 그냥 안 좋은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이걸 서서히 바꿔서 자꾸 고쳐가서 그 우리 집사님이 한 1년쯤 지나면요. 이 피부가요. 지금 70 다 되셨거든요. 70. 근데 한 1년쯤 만약에 저하고 계속 같이 있다 보면 집사님이 내년쯤 보면요. 제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 젊어져서 피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밝아질 겁니다. 지금 한 2달 됐는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색깔도요, 많이 밝아서 처음에는 얼굴이, 이게 피가 시커하면 얼굴이 시커멓게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자꾸 해소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네네. 또요. 또 다른 질문 혹시? 예. 예. 예, 예. 예. 병원에 가니까요. 예. 예. 무릎 뒤에요? 예. 꿀요? 지방입니다, 지방. 예, 지방입니다. 또 차도. 그게 식습관을 딱 고치고, 때로는 단식을 조금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부분적으로요. 매일 말고, 단식하는 과정을 하면, 그 지방이 과잉돼서, 그죠? 지방이 몸에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를 저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식생활 개선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거. 예,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거는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지금이라도 그렇게 나타난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장기에 가서, 그죠? 저 내장 속에서 만약에 일어난다.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죠? 예, 간에 지방이 찬다든지, 이렇게 되면 바로 몸에 나타납니다. 얼굴이 그냥 노랗게 돼버리죠. 그죠?
장기 안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래서 거기 일어난 거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거는 고칠 수 있습니다. 네. 또요. 뭐 결리고 뭐 이쑤시고 막 이래 들린다 이런 많이 해갖고. 네. 근데 뭐 겨자 선생님 겨자 해갖고. 네. 네. 이런데 그걸 어떻게 나는 확실하게 모르니까. 네. 이걸 마치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 그런 거는 지금부터 그죠. 일체 약이나 뭐 어떤 다른 방법 필요 없고 제가 가르쳐 주는 방법을 그죠. 같이 집에 가져가서 뭐 사흘 만에 한 번씩만 솔솔 놀기 삼아 하면요. 그런 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만 한다고 병이 절대로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 식생활을 고치면 그런 건 없어져 버리면 자동으로요. 네. 이야, 저 목사가요.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을까? 네? 체온은 그죠. 피가 깨끗해지면 체온은 그냥 36도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피가 깨끗하다는 얘기가 깨끗한 피라야만이 우리가 심장에서 딱 뿜으면 저 발끝이나 머리끝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데 피가 깨끗하면 이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고 그죠. 맞잖아요. 피가 깨끗하고 혈관이 깨끗하면 피가 심장에서 나갔다가 돌아오는 정맥 피가 깨끗해져서 빨리 도는데 어린애들은 엄청 빨리 돌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피가 뻑뻑하고 혈관이 거기 기름이 차 있으니까 피가 갔다가 못 돌아오니까 추운 거야. 여러분 보일러를 한번 생각해 봐요. 보일러를 패가지고 보일러도 인자 새 거 갖다 꼽아놨어. 그죠? 그러면 스위치 넣으면 방이 어때요? 빨리 돌죠. 근데 이제 그 안에 보일러에 물도 막 뻑뻑하고 만약에 그죠? 그 안에도 찌꺼리도 많이 차고 모래도 찼으면요. 피가 이 보일러가 빨리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면 그래 추운 거예요, 자꾸. 그래 연시가 들면 연식이 오래돼서 춥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연식이 오래돼도 여러분 깨끗한 걸 먹고 피가 깨끗하고 혈관도 깨끗하면 추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어느 날 계좌를 보고 제가 이 계좌 찜질 방법을 딱 알고 나서 이 계좌 찜질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그냥 한 번 하면 3일 간격으로 한 20분, 30분 갚는 거야. 똑같은 자리에. 그러면 여러분 계좌 찜질을 발목에 했는데 얼굴이 살살 돌아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그걸 딱 보고는 계속 했는데 방송국에서 그 MBN 방송에 한번 제가 나간 적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왔었어. 여기까지 와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방송에 한번 나갔거든요. 정기뉴스에. 또 뒤에 뭐 몸신인가 나오라 근데 내보고 거기까지 오라더라고. 그 너가 오라 했더만 안 오더래. 내가 뭐 거기까지 가 그죠. 목사가 또 특히. 그래서 다음에 또 올 겁니다. 그래서 내보고 자꾸 오라더라 방송국까지. 아니 너가 오이라 그랬더만 자기들은 모르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그 피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그죠.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 둘째 애가 그죠. 서울 삼성병원에요. 혈액암센터에 병원에 지금 근무를 하는데 드럼 인대 환자가 수백 명이 들어오는 거야. 전국에서. 안타까워 죽겠다는 거야. 자기는 보면 아는데 방법이 없대요. 의사가요. 이 약 썼다가 안 되면 저 약 쓰고 저 약 썼다 안 되면 이 약 쓰고 또 이 약 쓰면 안 되면 이 약 쓰고 그러면 사람이 갚는 거야. 몇 개월 지나버리면 사람이 나중에 휠체어 타고 오는 거야. 왜냐하면 약이 그것밖에 없어. 1, 2, 3, 4, 5, 6, 7, 8. 그래 자기가 그거 좀 듣는 약은요 계속 먹고 안 들으면 다시 바꾸고 이게 지금 삼성 혈액암센터의 처방 방법입니다. 그것도 전국에서 들으미니까 그것도 막 몇백 명 하루에 몇백 명을 다 진료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지나고 하면요 처음에 걸어서 왔다가 마지막에 휠체어 타고 그 약을 계속 쓰면요 그 항암제가 전부 다 독약이거든요. 독약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방법이 아니고요. 식생활을 개선하면요. 그 어지간하면요. 손대지 말고 가만히 놔두고 여러분 나이가 70 넘었는데 혈액암 걸리면 병원에 가야 돼요. 집에서 해야 돼요. 그 손대면요. 그 길로 몇 개월 1년 내에 돌아가십니다. 그냥.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혈액이 부족한 상태로 혈액에 암이 있는 상태로 살아왔으면요. 그냥 10년 사는데요. 아무 관계 없어요. 손만 안 대면. 손대면요. 자꾸 먼저 가버립니다. 제가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20살짜리가 관절염으로 병원에 왔어. 그리고 의사가 보면 뭐라 했겠어요? 그것도 퇴행성 관절염이라 그래요. 여러분 20살짜리 애가 관절염이 걸리면 돼야 안 돼요? 원래 그냥 우리가 볼 때. 근데 20살짜리가 관절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왜? 그 애들 딱 오면요.
먹는 게요. 피자, 통닭, 계란, 우유, 과자, 빵, 커피, 음료수. 요거 주식이고 과일, 채소, 곡식 입에 일치 안 되고요. 아예 채소 주면 다 갖다 버리거든요. 애들은 안 먹고. 혈액암이 걸리고 관절염 다. 여러분 혈액이 안 좋은 사람은 관절염도 걸립니다. 관절염이 걸린 사람은 골다공증도 걸려요. 보나 마나요. 그건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금방 보이니까. 여러분 뭐 질문했었죠? 뭐 아까 전에 뭐 질문했었죠? 예, 그건 제가 마치고 가르쳐 드릴게요. 또요. 또 혹시 다른 질문이 있어요? 예, 잠깐만. 예. 병원족을 예. 하니까 예. 손발이 이게 차가워지던데. 예, 그게 이제 냉온욕 방법 자체가 우리 몸에 적극적으로 혈액을 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혈액이 돌라 하면 이제 혈액을 잘 돌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운동을 하는데 이 혈액을 돌리는 방법이 찬물 1분, 뜨거운 물 1분, 찬물 1분, 뜨거운 물 샤워를 하면은 혈액이요, 이 운동을 엄청나게 빨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다운이 되면 온도가 딱 내려가면 심장에서 그죠, 온도를 데피기 위해서 혈액을 팍 뿜어내면서 이 몸을 잡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차울 때 혈액이 잘 돌아요, 뜨거울 때 혈액이 잘 돌아요? 차울 때 잘 돌아요. 일반 의사들은요, 뜨거워야 잘 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암 걸린 환자에게 온도를 보일러를 높이는 거라. 왜? 암은 차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얘기는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데워져서 우리가 운동을 해서 우리 스스로 뜨거워지면 그게 좋은 건데 강제적으로 데우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차게 하면은 우리 몸이 자기 몸을 데우려고요, 보일러를 팍 가동한다, 쉽게 말하면. 이 찬물을 딱 부으면요, 우리 몸이 36도를 높이기 위해서 몸에서 가동을 해요. 알겠습니까? 우리 몸 자체적으로 면역력이, 그죠? 그러면서 혈액을 막 빨리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뜨거운 물을 딱 붓는 순간에 다시 스톱 한다고요? 스톱 하면은 또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러겠죠? 다시 반대쪽으로 막 돌리죠? 그러면 또 다시 찬물을 부으면 또 온도를 높이려고 확 돌리잖아요? 요걸 강제로 계속. 그래, 이게 뭐냐 하면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겨울로 가는 그 사항에 맞추는 거죠. 온도 변화가 기온이 10도씩 15도씩 떨어졌다 올라가면요, 우리 몸은요 엄청나게 강해져요. 그래서 제가 한대지방 사람이 오래 살고 열대지방 사람이 빨리 죽는다. 그게 피가 빨리 안 도니까. 이제 훈련을 하면 빨리 도는데 갑자기 하면 지금 머리가 아파요. 만약에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바람 부는 날, 그죠, 날씨 안 좋은 날 등산하고 오면 머리가 띵 하고 몇 날 며칠 아프다고요. 그죠? 그런 현상이 있다고 지금 해보면. 집사님 말씀하신 거로 딱 하면 피를 빨리 돌리는 방법이 냉온욕인데, 지금 여 손끝이나 발끝에 당뇨 기운이나 아니면 당분이 와서 모세혈관에 차여 있으니까 찬 냉온욕을 했을 때 여기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시리게. 왜? 피가 안 통하고 안 들어왔으니까 여기 막혀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그게 샵게 느껴지는 거. 이걸 이제 흔드는 거예요. 모관 운동을 해서 흔들면 피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흔들어서. 그죠? 여러분 봐봐요. 이 손을 높이 들고 계속 이리 흔들면요, 심장에 피가요, 이리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펌프입니다. 펌프. 여러분 심장만 펌프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흔들면요, 모관이 이 심장 기능을 해버리는 겁니다. 피가 이렇게 올라가 버려. 여러분 봐봐요. 호수를 물에다, 바가지에다 딱 호수를 담가 놓고 호수를 들고요, 딱 흔들면 물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가 버려요. 그게 모관 운동의 원리입니다. 흔들면 올라가 버린다, 피가. 이 물이 따라 올라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저 100m 되는 소나무에, 저 소나무 잎에, 그죠, 물을 어떻게 올리죠? 소나무가 펌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올라가요? 그게 모세관 세포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의 잎이나 그런 감나무의 잎이나 그 버드나무의 잎이, 그죠, 바람에 의해서 팍 흔들리면요, 땅 밑에 있는 물이, 그죠, 이 모세혈관을 타고 쫙 올라가는데 자동 모다보다 더 빨리 올라간다니까. 여러분 여기서 흔들면요, 심장에 저 발끝에 있는 피가 이 손끝에 와서 닿는다니까요. 여기 나중에 열이 펄펄펄펄 나요, 여러분. 계속 흔들면. 얼마나 놀라운 메커니즘. 여러분 그래서 심장 말고 여기 심장이 또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운동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고 계시면 손끝이나 발끝이 50대 지나면 겨울 되면 자꾸 시리는 거야.
그래 옛날에 어른들이 무릎팍이 자꾸 바람이 들어온다. 운동을 안 해요. 그리고 피가 고기를 자꾸 먹으면요. 이게 자꾸 실해요. 예, 재밌는 얘기 많습니다. 이거 해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걸 인식을 하고요. 채소, 과일, 곡식, 현미밥, 생채식, 그다음에 죽염. 여러분 저건강법의 반턴이 죽염입니다. 그 죽염을 못 먹는 사람은 병을 많이 못 고치. 여러분 봐봐요. 어떤 사람이 채식하고 몸이 좋아졌어. 그 채식하고 좋아진 거는요. 그건 제 건강법에는 10분의 1도 안 돼요. 채식하면 좋아집니다. 거기서 딱 머물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여러분 채소 먹고 그다음에 계좌찜질하고 풍욕하고 냉온욕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법을 계속 해올라가면요. 지금까지 걸려있던 병들이 그죠.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신데 연세 70인데 지금 죽염을 조금씩만 먹고도 그죠. 요게 지금 요 배 이쪽에 그죠. 여기 빨간 반점이요. 두두두둑 올라와갖고 지금도 가려워요. 가려워요. 왜? 독이 빠지고 있으니까 독이 빠지고 있다. 예,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빠진다고. 예,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예, 또. 예. 그다음 계란, 우유 이런 거 영양가 이런 거 전부 안 먹는다면은 칼슘은 어디서 쓰냐? 예, 여러분 우리 배추, 그제? 배추, 생배추 잎에 여러분 칼슘이요. 그 일반 고기에보다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 속에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여러분 봐봐요. 그 우리 유채꽃 있죠, 제주도. 유채꽃 저 꽃에서 뭘 기름 건져내요? 유채 기름. 여러분 식물 속에요. 기름, 지방이요. 우리 인체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있어요. 단백질도 다 있어요. 칼슘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전혀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소가 풀을 먹어요, 고기 먹어요? 풀만 먹는데 소가 왜 저렇게 그 살이 마시죠? 말이 여러분 풀을 먹어요, 고기 먹어요? 풀만 먹죠? 근데 근육이 얼마나 큽니까? 코끼리가 여러분 고기 먹어요, 풀 먹어요? 풀 먹으면 보나 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고기 안 먹어도 이렇게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이 3대 영양소기는 한데 그거 음수도요. 곡식, 채소, 과일 속에 충분하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땅콩 속에 기름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죠? 이렇게 동물성 지방을 꼭 안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 가갖고 나는 꼭 채식만 한다. 채식주의자 그럴 필요는 없고요. 소고기 아래 내가 저 장례식에 가서 돼지고기, 살고기 먹어봤더니 맛이 괜찮더라고. 내가 몇 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염려 없으면 1년에 몇 번 먹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게 너무 그래 할 필요는 없고 먹어도 관계없으나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지방, 그죠? 비계, 내장, 꼬리곰탕, 쪽발탕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먹으면 뇌혈관 질환이 걸려서 치매, 파킨슨 질환이 걸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쇠고기 미국 광우병 할 때 그죠? 소의 뇌가 없어져 버린 거 있었죠. 그죠? 광우병에 소 뇌가 없어져 버리는 그게 뭐냐 하니까 소고기로 소고기 사료를 쓰면은 그런 현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스폰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뇌에서. 그래서 고기를 최대한 적게 먹거나 안 먹거나 그죠. 1년에 몇 번 먹는 건 괜찮지만 그거를 특히나 기름이나 내장이나 꼬리나 꼬리곰탕이나 쪽발탕 그리고 순대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안 먹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어제 아랫가 햄버거 소세지 그거요. 전부 닭에서 기름 내장 뼈에 붙은 기름 내장 살코기 남은 거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1kg 500원짜리 있죠. 500원짜리. 그거 갖고 소세지 만들고 뭐 동그랑땡 만들고 뭐죠? 고기 이렇게 다져갖고 굽는 거 뭐죠? 떡갈비인가 뭐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먹도 못하는 거. 그래 자기들은 안 먹어도 그거 다 팔아도. 여러분 그런 거 사다 먹고 그런 거 애들 먹었다 하면 여러분 애들은요 건강이고 여러분 여기 경상대학이나 경남대학이나 여기 여자 학생들 100명 세워놓고요 생리를 일주일에 한 달에 28일에 한 번씩 하는 애들 몇 명이고 손들은 100명 중에 5명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아이 100명 세워놓고 20살짜리 세워놓고 생리를 28일에 한 번씩 하는 애들 손들면 5명도 안 돼요. 1년에 5번 하는 애들이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1년에 5번, 6번 하는 애가 절반밖에 안 돼. 그러면 이대로 가면 여러분 아들 있어도 장가 보내도 뭐해요? 아기를 보나 마나 못 놓는 지금. 왜요? 식품이 전부 다 오염돼 있어요.
식품이 전부 다 요 현대 식품을 먹으면요 전부 다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애들이 전부 다 이게 다 기능이 다 망가져. 남자애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심각한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또 요거 얘기하면요 식품회사 사장이 잡아 죽이면 저를. 그래서 조용하게 제가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방송은 나갑니다. 방송은 나가는데 여러분 좀 심각하게 여러분 건강 때문에 애를 먹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병 안 걸리고 사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는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턱걸이 해가 믿고 천국 가도 돼요. 그래서 그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다음 주도 시간 되면 아는 분들 이렇게 챙겨 오시면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